울진군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 이후 발생한 문제점이 현재 건설 중인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철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포항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포항시와 울진군이 경북에선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선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최저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비해 금액이 10에서 30%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포항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차상위 계층 정도의 급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900여 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7,7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시행하고 민간 부분들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달이 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현재 건설 중인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철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초청한 도시계획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빗나간 교통량 예측으로 생긴 부작용들을 족집게처럼 집어냈습니다. 시가지 통행 차량이 평소의 10배인 하루 2만 대를 넘거나 7번 국도 강구 구간을 통과하는 데 4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IC 확장과 추가 등 가시적인 문제점 보완뿐 아니라 동해안 투자를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닌 서남해안보다 발전이 느리다는 균형 개발 차원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해안까지 동해안 해변 도로까지 이 고속도로를 뻗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체증을 막을 수가 있지 않았겠나.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표준 속도가 60에서 100km에 불과하고 전철화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고 남정 역사에는 대합실도 없고 강구 역사의 주차장은 20면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영덕과 포항의 국회의원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희 영덕군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경상북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생각하되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과 광역적으로 같이 토의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준비 안 된 SOC 후속 대책으로 여름 휴가철에는 지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큰데 대개 상가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구축해놓은 상권이 하루아침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는 2020년 경북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를 놓고 포항과 구미가 뜨거운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이강덕 시장이 직접 실사단을 만나 전체 47개 종목 가운데 34개 종목을 주 경기장에서 20분 이내 거리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충분한 체육 인프라를 홍보했으며 구미시도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에다 체육 인프라도 뛰어나다며 전국체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실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전국체전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포항과 경주에서 사랑의 교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복 한 벌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알뜰 소비를 하러 온 학부모들로 행사장은 북적거렸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복 나누기 행사장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복을 열심히 찾고 작거나 크진 않을까 옷을 몸에 대보기도 하고 부담 없는 가격이라 여러 벌 구입합니다. 신입생은 아니지만 3학년 올라가는데 새로 구입을 하려니까 부담이 크더라고요. 교복 가격이 아시다시피 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문화방송과 포항경주교육지원청이 올해로 9년째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포항 지역 38개, 경주 지역 19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 만여 벌이 새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 교복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교복을 살라고 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여만 원 상당의 교복 상하이 한 벌을 이곳에서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3년을 입었던 옷이지만 세탁과 수선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복 구매 방법으로 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이 쓰던 것을 물려서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움의 장터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우리 나눔이라든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근검전략 정신을 고치는 데에 이 행사의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교복 물려주기 참여율은 약 25%로 연간 30억 원의 교복 구입 비용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3.5% 인상과 정기상여금 50만 원 신설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타임오프제 시행 등 단체 교섭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 12개 직종 6천여 명에 적용될 예정이며 내일 도교육청에서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교육청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공식적인 임금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베트남 호찌민 시청에서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 관계인사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창립 총회에서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호찌민 인민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두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는 11월 9일부터 25일간 호찌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15살 이상에서 39살 이하로 정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자금 지원 그리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조례안을 계기로 올해 북부권 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서부권과 동부권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6년간 1,244팀의 청년 창업을 지원해 1,7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등 예산 15억 원을 들여 10개 안팎의 신규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3천만 원까지 기술 개발과 마케팅, 수출판로, 운전자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회사별로 지정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에 17개사, 지난해 15개사 등 모두 32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통해 22건, 112억 원의 R&D,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우선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18개 법인을 점검해 임대나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임대 수입이 현저히 적다고 신고한 법인에 대해선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교직원의 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예 법인 수입이 없거나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을 학교 회계로 제대로 전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2015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논밭두렁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덕읍과 창수, 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오전 3시 21분쯤 경주시 남쪽 9km 지점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는 584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반짝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반짝 추위답게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오늘보다 5도 안팎이나 높겠는데요. 포항이 5도, 울진은 3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도 포항이 9도, 울진 8도 등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 메말랐던 공기가 촉촉히 젖으면서 한동안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포항은 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영덕과 경주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2도, 독도 3도, 낮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보다 낮아져서 최고 3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3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오늘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독도 영토 주권 관리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재정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국제 정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관광객 증가와 독도 해역에서의 어획량 증대 정책, 나아가 인문과 과학에서 해양과 도서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각계 인사 13명으로 독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최순호 감독과 황지수, 양동현, 마쿠스 등 주요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틸러스 시즌카드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수들은 시즌카드를 구입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팬 서비스를 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시즌카드를 구입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틸러스 홈경기 관람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성차별 관행 때문에 비난받았던 금복주가 이번에는 거래처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복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금복주가 지난번 성차별 문제 때도 일부 직원의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일부 직원의 문제라며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민의 성원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반칙을 일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범시민적인 불매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개인 요양시설에 대한 수당 삭감을 건의하며 도의원들한테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법인 요양시설 임원 5명에 대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안동경찰서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들은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청탁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도의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과도한 중앙 권력 집중이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구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대상 지역은 경주 남산 일대와 포석정지, 헌강왕릉 등 양동마을 등 7곳으로 문화재청 긴급보수 사업비 9억 원을 지원받아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상 면적 234헥타르, 23만여 그루의 소나무에 대해선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놓고 고사목 제거와 연막 방제 작업도 벌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인증대학으로 재선정됐습니다.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은 교육부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인증은 2020년 2월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국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화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이름을 올리고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는 등 대학 국제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주대 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세계 요리대회에 참가해 3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